요즘 스위치온 다이어트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모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이 찌거나 몸이 좀 더 망가지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분들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시면 효과적이지 않은지 딱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입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더라고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것은 간헐적 단식과 고단백 시기를 합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공복 시간을 유지해주고 평상시 식사를 하실 때는 고단백 시기 위주로 챙겨 드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의 대사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서 지방 대사가 잘 일어나도록 돕는 그러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보통은 16대 8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16시간 동안은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은 식사를 하는 이 16대 8 단식을 이용을 하고요. 평상시 식사를 하실 때는 고단백 시기를 하기 위해서 단백질 쉐이크를 함께 드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그냥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그런 다이어트라기보다 이 대사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다이어트입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핵심적인 장점은 한 3개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자꾸 살이 찌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혈당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생기는 비만의 경우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복 시간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이 공복 시간 동안에 몸에 있는 충분한 당들을 태우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슐린을 잘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굉장히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된다는 것은 당 축적을 막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방 축적도 막을 수 있다. 당의 대사를 조절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렙틴이라는 건 내가 포만감을 느꼈을 때 더 이상 식사를 하고 싶지 않게 되는, 식사를 하고 나서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인데요. 비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렙틴의 저항성을 가져서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자꾸만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더 먹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충분한 공복 시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렙틴 저항성이 개선이 돼서 환자분들이 내가 충분히 식사를 하고 나면 적절한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식사를 줄일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체지방이 좀 더 잘 태울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실제로 태우고 싶은 건 지방인데 지방은 잘 줄어들지가 않고 근육만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지방을 에너지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지방만 잘 태우고 싶다, 다이어트를 할 때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태우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대사를 회복시키고 체중을 감량시키는 데 좋은 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거든요. 체질도 다양하고 그 사람의 몸 상태도 다양하죠. 그런데 이 똑같은 방법들을 100명에게 다 똑같이 적용한다고 해서 100명이 다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공복 시간이 길고 어떤 특정 영양소 위주로 식사를 더 챙겨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법들이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요. 간혹 잘 맞지 않은 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몸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18대 6 단식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몸의 활동량이 많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식사 시간을 3번 다 지켜 드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8대 6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에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하시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은 오히려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스위치 온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부분과 고단백 식이를 하신다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다이어트랑 차이를 가지는 부분인데요. 고단백 식이라는 것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단백질 대사 산물에 의해서 신장에 악영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단백질이 과잉되는 상황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풍이 있으시거나 요산 수치가 기본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위치 온 다이어트는 긴 공복 시간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긴 공복 시간에 의해서 몸에 있는 지방 대사가 활성화되게 되고요. 이 지방 대사로 인해서 케톤체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케톤체들은 몸에서 요산을 배출하는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케톤체가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요산 배출이 더뎌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케톤체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게 되는 이 간헐적 단식, 스위치 온 다이어트로 인해서 요산 배출이 더뎌지게 되면 요산이 과잉되는 것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내가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통풍이 있었던 부위의 통증이 혹은 증상들이 굉장히 심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고단백 식이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고기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죠. 이러한 육류 음식들은 고퓨린 음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신체의 요산 수치가 또 증가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 기본적으로 통풍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다이어트 방법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신 중이라거나 혹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 다이어트 방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임신 중이라거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다 고루고루 챙겨 드시는 것들이 성장이나 태아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위치 온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 기간을 거칠 뿐만 아니라 특정 단백질이라는 음식들을 주로 비율을 높게 챙겨 드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모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을 받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가장 권장하고 싶지 않은 유형들은 바로 임신 중이신 분들인데요. 이 임신 중에는 태아의 발달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 기간들을 통해서 내가 단식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로 인해서 태아가 받는 스트레스 양도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이 끝나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은 좀 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한 의학적인 내용들을 벗어나서 그냥 임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스위치 온 다이어트가 적절하지 않겠더라, 오히려 하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오시더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가지는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내가 평상시에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혹은 운동선수라거나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내가 운동을 가르쳐야 되고 몸을 쓰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16시간이라는 깨어있는 시간에 공복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복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쩌다가 내가 공복을 잘 유지하다가도 한두 번 정도 폭식을 하게 되면 이건 그대로 그냥 바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체중이 더 늘어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피하시길 권장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챙겨 먹었다.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안 챙겨 먹으면 되게 예민해지고 까칠해진다. 내 기분 조절 잘 안 되고 감정 조절 잘 안 된다. 이러신 분들도 사실은 스위치 온 다이어트는 권장드리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셨던 분들과 정반대로 폭식을 했다가 단식을 했다가를 반복하시는 식사 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스위치 온 다이어트는 권장드리지 않는데요. 고단백 식이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과 어긋나게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고당의 음식들을 드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시고 이로 인해서 체중이 더 늘어나시는 경우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권장드리지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섭취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단식을 잘 유지하시다가도 한두 번의 폭식, 당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체중이 더 늘어나게 되고 질 나쁜 지방의 축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의 습관이 나쁘다거나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거는 몸속에 대사 스위치를 켤 준비가 된 분들의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사 전환이 쉽게 일어나지 않거나 대사 스위치를 켤 준비 자체가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하셨을 때 효과는 보지 못하고 힘만 드실 수 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적으로 이런 환자분들 유형들은 사실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권장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시기 이전에 내 몸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시는 분들, 폭식과 단식을 번갈아서 하시는 이런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기 전에 혹은 스위치온 다이어트 대신해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3끼 드셔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내가 매일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단 한 달만이라도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의 규칙적인 식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이로 인해서 다음 다이어트가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 이분들도 수면을 충분히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는 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수면을 잘 이룬다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체내에서 가지고 있는 포만감 호르몬, 공복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만 잘 자더라도 식욕 조절이 훨씬 내 의지대로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포만감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체중이 훨씬 더 감량하기가 수월해지실 수가 있죠. 이 외에도 사실 환자분들마다 살이 찌는 이유, 그 다음에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각자 체질에 맞게끔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다이어트 확률을 높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1:1 맞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게 되실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면 습관을 개선한다던가 소화 상태를 개선한다든지 대사 상태를 개선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내 몸 상태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은 다이어트의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든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아니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내 몸 상태에 맞게 이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다이어트 방법들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건강하고 오랫동안 체중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요요 없이 다이어트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였습니다.